네, 한번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네오피트님께서 경찰 시험 1차 8월까지 밀린다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가장 음, 중요한 문제는 고사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가직, 지방직, 뭐 서울시, 그리고 뭐 7급, 그리고 소방, 경찰 다 지금 시험 일정이 다 연기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즉 고사장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교 자체도 지금 계약이 미뤄졌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계약을 하기로 했고 이거 외에도 뭐 토익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도 다 있는데 문제는 고사장에서 이거 다 같은 날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순차적으로 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기님, 그리고 시대문 신부님 오셨고요. 자, 쿠에 들어온님 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방 공무원 국어 동영상 보고 질문 있는데요. 국어 비문학, 그리고 문학 독해는 기본서를 빨리 보고 기출로 가면 되나요? 자, 답변 드릴게요. 우선은 국어에서 비문학과 문학 독해는요. 기본서 보실 때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기본서를 보실 때는 문법만 먼저 보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문법만 해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막 문학, 비문학, 독해까지 들어가면은 기본서 양이 많아지고 국어 기본서 볼 때는 먼저 문법 인강 위주로 보시면서 필기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하루에 뭐 3시간 반 정도 한다면 국어는 기본서 문법을 먼저 집중적으로 보시고 인강 위주로 필기를 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강사님들은 전부 다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종종 이 국어 과목을 공부할 때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전공자도 아니고 또 워낙 기본서의 양이 너무 많아요. 기본서 양이 많은 이유는 강사분들은 이제 저중력 높이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본서에서 문법 외에도 막 문학, 비문학, 독해 다 들어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기본서가요. 그래서 처음 기본서는 문법 위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해 암기 복습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해 암기 복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복습을 안 해도 그냥 인강만 들어도 오래 걸리는데 복습까지 하면 더 오래 걸려요. 물론 복습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재시생분들처럼 공부를 이전에 했던 수험생분들은 복습 효과가 있을 텐데 초시생들은 사실은 거의 아는 게 없거든요.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복습을 안 했을 때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앞에 있는 부분은 복습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게 복습하지 마시고 일단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출에서는 문법은 기출 문법 인강을 들으세요. 그러면 기본서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은 다시 기출에서 나올 거예요. 같은 강사라고 하면은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반복되고 문제로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만약 못 풀면은 그냥 인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기출 좀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출을 풀어볼 수 있는 수험생들 좀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을 때, 또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데 초시생분들 사실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출은 족보로서 보시고 인강을 들으시고 필기를 해주신 다음에 회독을 하셔가지고 기출을 많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도대체 어디서 풉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 모의고사에서 풀면 돼요. 일단 풀 수 없으면 족보로 보시고 인강 듣고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 1시간 반 정도는 기출 문법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소방이니까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성어는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자 성어는 저는 한 15분 이내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기출 인강을 보셔가지고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5분 이내로 매일매일 그냥 눈으로 그냥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소방지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저 한자서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틀리겠다는 거고요. 최소한 그냥 눈으로 보셔가지고 부담 없는 시간 안에서 눈으로 보셔가지고 맞추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독해, 문학, 비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1시간 뭐 30분 이상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서 안 보셨으니까 먼저 기본서부터 시작하세요. 기본서 보시고 다 보시면은 이제 기출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기본서 다 보셨을 때쯤 문법이 만약 끝났다고 하면 문법은 이제 1시간으로 이제 줄이시고 당분간 복습 및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기출, 문학, 비문학, 독해를 하면 되고요. 특히 기출에 있는 주요 작품 같은 거는 좀 문학 작품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출에 나와 있는 작품 위주로 출제,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이 끝나면요. 국어도 마무리 과정이 있어요. 뭐 이선재 선생님 뭐 마무리 과정처럼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생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하게 기출 한번 봤다고 해서 국어가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당분간 기출 회독을 해주세요. 문법 계속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문학에서 주요 작품부터 체크하시고, 한자서 계속 꾸준히 보시고요. 대신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막 독해야 산다 같은 막 프린트 같은 거 주시면은 독해 산다 뭐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모의고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이렇게 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이 좋지 않다는 거는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 난이도와 비슷한 모의고사를 좋은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보통 공포 마케팅에 의해서 모의고사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너무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했죠. 대신에 우리 실전 연습을 하자고 했죠. 모의고사는. 여기서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먼저 뭐 시간 배분 같은 거, 뭐 국어 같은 과목은 한 20분, 뭐 영어는 30분, 뭐 한국사 기타 등등등은 한 10분에서 15분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목 순서도 모의고사 풀 때 어떤 수험생분들은 영어를 뭐 제일 앞에서 놓고 푼다고 하고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영어를 가장 마지막에 놓고 푼다고 하는데 둘 다 변수가 생겨요. 저는 그냥 원래 과목 순서대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영어를 가장 앞에 놓고 푸시는 분들은 영어가 혹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영어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뒤에 풀 수 있는 과목에서 아마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먼저 풀고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풀자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는 다른 과목 중에서 또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영어에서 다시 또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목 순서대로 풀 때 어떤 과목이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어렵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푸는데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변별력 내기에서 거의 한두 문제.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집중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간 다음에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빨리 다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넘어갈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10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막 12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계속 다음에 모의고사 풀 때는 계속 집중력 유지해 보세요. 12번까지 유지해 보고 그다음에 14번, 16번, 18번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약점을 체크해 봐야 돼요. 틀린 문제 중에서 내가 실수 틀린 게 있다. 그건 반성을 하시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고요. 만약 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다. 그럼 빨리빨리 틀리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시고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출을 계속 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본 게 있으면 암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기출입니다. 기출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우리 기출 해독할 때 문제를 풀 수 없으면요, 문제 풀지 마시고요, 단원별로 우리 단원별 기출 푸셔야 돼요. 영어 과목 빼놓고는, 영어 과목은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이제 섞여서 나온 시행처별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은 다 단원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모든 객관식 시험이 다 비슷해요.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맞고 틀리고보다는, 왜냐면 처음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대신에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출제 포인트로 봐주세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안다, 다 OS 개념 접근하세요. 아는 것은 확실하게 삭제하고 소거를 해주세요. 여기서 아는 것을 삭제하고 소거한다 했을 때 수험생들이 좀 많이 걱정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진짜 안 봐도 될까요? 나중에 뭐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을 정확히 삭제한다는 거는 진짜 아는 것은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출 1회독 하는데 뭐 60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지 45일,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15일. 지금 제가 새벽에 찍고 있어가지고 목소리 좀 크게 낼 수 없어요.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하루. 이렇게. 다음 해독 때 저는 좀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수험기에 늘어나는 이유는 아는 것을 계속 끝까지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계속 집중함으로써 정작 모르는 것을 제대로 못 봐요. 수험생들이 합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요.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시고 추후에 해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암기는 다음 해독부터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출 교재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암기하려면서 하면은 힘들고요. 뭐 처음 1회독은 일단은 뭐 빨리 보고 싶으면 나눠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홀수번 보고, 그 다음에 2회독은 뭐 짝수번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처음 1회독은, 여기서 암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1회독 때 아니라 이 다음 회독 때 말하는 건데, 1회독은 정답 위주로 보시고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2회독은 오답까지 같이 보는 거죠. 즉 한 번에 뭐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요, 그 해설의 기본서처럼 보세요. 보통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제대로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의 목표는 뭐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5과목을 학교점만 나오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처음에 못 풀면은 이렇게 단원별로 출제 범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에 다 하나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OS 개념으로. 그리고 아는 것은 삭제, 모르는 것은 별표. 그리고 추후에 다시 다음 해독 때 보자. 자, 이렇게 처음 1회독 할 때는 좀 약간 빠르게 보세요. 어차피 이때까지는 잘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워낙 양도 많고요. 빠르게 보시면서 회독을 빠르게 끝내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발췌독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발췌독도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게 있을 때 하면 좋은데, 이때는 워낙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진도를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해독부터 누적 반복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해와 암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꼼꼼히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까 말했듯이 뭐 1회독은 홀수, 2회독은 짝수 문제, 또는 1회독은 뭐 정답 위주로, 2회독은 오답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여러 번 나눠서 볼 생각으로 빠르게 여러 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종종 시행착오 하는 게, 앞에서 우리 복습 같은 거 할 때 한 단원이 끝났으면 다음 단 빨리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단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나가요. 그렇게 하면은 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또 마찬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앞에 있는 부분 다시 또 안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또 까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은, 복습은 일단 빠르게 한번 다 보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게 복습이에요. 즉 회독이 복습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한 2, 3회독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선생님들이 기출을 이제 좀 이해 암기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모르는 거 위주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회독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관련돼서 지금 공부 방법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신앤물 신부님 질문 받아볼게요. 패스 시전 영법 5를 보는데 어려운데 반복하면 정말 효과가 나올까요? 자, 패스 시전 영법 5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기초 문법을 먼저 단단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단 7시간 만에 끝내는 생기초 영문법, 제 무료 강의 유튜브에서 볼 수 있죠. 5시간짜리. 이런 거 보고 나서 뭐 EBS 로즈리 선생님의 그래머 홀릭이나, 아니면 뭐 심우철 선생님 생단기나, 시중에 있는 기초 문법 인강을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 문법 인강 같은 경우는 사실 책도 너무 얇고 문제풀이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이제 마지막에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였습니다.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이 교재는 기초과제의 문법을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요. 3800제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은 많이 틀려요. 그 틀린 걸 통해서 내가 기초 문법에선 이런 게 약하구나를 알 수 있고요. 또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쉽지는 않아요. 참고로 독해를 위한 문법은 많이 다릅니다. 보통 강사님들의 문법 교재를 보면은 강사님들이 일단 커리가 너무 많잖아요. 1년 과정이니까 진도비에 바빠요. 그래서 안다는 전제에 그냥 수업을 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보통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맞춰놔가지고 문법 포인트가 아닌 것을 설명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중앙영문법 3800제까지 3학년까지 쭉 다 푸시면, 그러면 보통 추천해줬던 수험생들은 이제 패스 시전 영문법 5를 잘 푸시더라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진도별 해시 체크 111, 그리고 랜덤형 예상 문제 444가 있는데, 진도별 해시 체크 111 같은 경우는 문법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형 예상 문제 444는 말 그대로 랜덤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진도별 해시 체크 111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론과 포인트가 거의 빠진 게 없고요.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중에서 이론과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히는 학생들도 많고 문법을 많이 틀리는 수험생들 보시면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풀어요. 왜냐면 단원별 문제는 단원별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단원별 문제 안 풀고 계속 랜덤 문제를 풀어요. 뭐 하프 모의고사든 아니면 어려운 몇백제든.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단원별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론과 포인트를 알고 단원별 문제로, 단원별 문제를 풀 때는 답이 뭐 이렇게 맞추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 포인트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직접 문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풀고 나서는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 보셔야 돼요.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 포인트를 잘 적지를 않아요. 왜 적어야 되냐면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림이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이런 출제 포인트를 안 적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계속 랜덤 문제 풀다 보니까 섞여요. 그래서 진도배치크 111은 이런 연습을 하는 건데 경찰과 소방 선생님들은 그냥 요 파트만 계속 봐도 돼요. 그리고 공무원 선생분들은 이게 진도배치크 111이 끝났다. 참고로 이론과 포인트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보시고 단원별 문제 들어가서 풀고 틀리고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랜덤형 예술 문제 444로 넘어가시면은 랜덤 문제는 많이 틀리실 거예요. 왜냐면 랜덤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원별 문제와 이론과 포인트가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 연상 문제 444는 많이 틀리세요.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제 포인트 적는 거예요. 근데 랜덤 문제는 단점은 랜덤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문법에서 계속 섞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법을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문법을 투자한다면 랜덤형 예상 문제 444 들어갈 때쯤은 한 40분 정도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다시 진도배치크 111을 복습해 주세요. 한 20분 정도. 그리고 이게 끝나면 계속 진도배치크 112, 444 돌아가면서 암기를 해주는 거죠. 소방과 경찰직 수험생들은 요것만 보고요. 그래서 패스 시전 연문법 5 교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랜덤 문제 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영어 연도별 기출 풀 거니까 그것도 랜덤이잖아요. 딱 이 정도까지요. 괜히 교재 양을 늘리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한 교재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집중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내에서도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한 권을 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땡땡님 질문 받아볼게요. 선생님, 제가 경찰 공부하고 있는데요. 5월 시험 보고요. 소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소방 영어 국사 풀어봤는데 100점에서 90점 거짓없이 나왔습니다. 국어, 소방 법규, 소방 학이랑 6월부터 해도 합격 라인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준비를 말하는 거죠. 국어가 걱정되거든요. 전남 소방 요즘에 많이 뽑기도 하고요. 나이도 있고 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내년 전남 소방도 최소 150 뽑는다고 했을 때 66 정도 보고 있거든요. 늦게라도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경찰, 소방을 이제 직렬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먼저 경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과목이 개편되잖아요.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공무원 강사분들이 커리가 워낙 잘 나 있어가지고 뭐 전환기 선생님, 그리고 고종훈 선생님, 문동균 선생님 커리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은 한국사는 보통 잘 합니다. 법과목 같은 경우도 뭐 경단기, 신강은, 그리고 해커스, 뭐 모두경 법과목도 선생님들도 커리가 워낙 잘 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영어 싸움이에요. 왜냐면 영어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영어는 아예 공인 영어로 대체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영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 시험이 있죠. 반대로 소방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이 있어요. 경찰 수험생들이 이제 소방으로 바꿨을 때 국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한국사, 영어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국어, 한국사, 영어가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구급에 비해서 양도 적고요. 아까 경찰 이제 땡땡님께서 말했듯이 경찰 수험생들이 영어 풀어보면 소방 영어 풀어보면 상당히 쉽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가 있죠. 뭐 김동준 선생님 외에 이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도 워낙 커리가 잘 나있기 때문에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크게 변별력이 있는 과목은 크게 없어요. 아마 그래도 국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랑 소방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경찰 학생들이 소방 영어 풀어보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상당히 쉬워요. 대신 소방은 체력이 경찰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체력학원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소방을 많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점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국어 같은 경우도 이태종 선생님, 이선재 선생님 컬이 워낙 잘 나와 있고요.
근데 대신 체력은 소방이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경찰을 다시 준비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만약 잘 안 된다고 하면요. 왜냐면 강사로서는 뭔가 좀 잘 안 됐다고 하면은 아마 학습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완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경찰과 소방학생들은 사명감이 상당히 높은 이제 수험생들이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경찰이나 소방의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수험생들이고요. 그럼 저는 현직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뭐 현직 공무원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의견을 듣는 것도 좋고요. 현직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는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셔가지고 일의 적성 같은 것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뭐 과목을 보고서 정하기보다는 저는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직 일에 대해서 본인과 어떤 게 더 맞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든 저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영어 독학 커리랑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소방 같은 경우도 이미 커리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현직 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자신과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김광현님 질문 받아볼게요. 자, 법과목 법원직도 비슷한가요? 지금 영어 설명할 때 이제 질문 주신 건데 법원직 영어는 좀 달라요. 저희 법원직 합격생분들 케이스 보면요. 법원직은 8과목이에요. 그러면 영어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요. 저희는 한 2시간 정도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직 영어는 25문제고 거의 독해 위주고 문법도 독해 안에서 그냥 간단한 문법 사항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법원직 영어 1단계는 먼저 기초 어휘, 수능 어휘를 보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을 공부합니다. 2시간 동안 1시간 1시간 쓰면 되겠죠. 2단계는 기초 어휘는 수능 어휘는 계속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 공부했기 때문에 구문 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구문 독해 들어가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문 독해에서 해야 하는 연습은 직독 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뭐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 없어요.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면 뭐가 문제냐면요. 실제 시험에서 독해 지문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직독 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이제 구문 독해에서 우리가 보통 기초 수험생들이 문장을 잘 못 읽으면은 앞에 문장 안에는 어휘랑 어법,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휘는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 앞으로 암기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어법과 구문이에요. 문장 안에 어법과 구문을 잘 못 본다는 거죠. 즉 독해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잘 못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좋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구문이 계속 반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게 구문 독해예요. 저는 주로 추천했던 게 천인문 기본편이었죠. 왜냐면 시중 강사분들 구문 독해 교재는 너무 난잡하고 어렵고 인강을 보게끔 유도해서 잘 안 나왔어요. 설명이요. 천인문 기본편은 상당히 지문이 좋고 짧고 반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은 기초의 반복, 그 다음에 1시간은 구문 독해를 보는 거죠. 이게 2단계고요. 법원직 영어는 거의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단계는 계속 기초 어휘는 반복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유형별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자이스트 독해.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 같은 경우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고요. 답의 근거 잘 나와 있고 어법 잘 나와 있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인강이 필요 없어요. 시중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너무 기출 위주로 짜집기로 되어 있고 인강을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이나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휘 반복하면서 이제 어휘는 뭐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어휘는 계속 볼 거니까. 또 평상시에 모르는 단어들은 어차피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실 거예요.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거는 뭐 구문 독해도 그렇고 유형별 독해도 그렇고 모르는 어휘들 다 정리할 거예요. 이거 자투리 시간에 볼 거고요. 유형별 독해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형별 독해 만약 자유스토리를 그냥 순서대로 유형대로 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먼저 중요 유형부터 푸는 거예요. 막 빈칸 완성이나
그리고 문장 삽입, 순서 찾기, 이런 유형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푸시고요. 낳는 시간에는 뭐 하루는 뭐 주제 제목 풀어보시고, 그 다음날에는 뭐 일치, 불일치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에는 뭐 요약이나 등등등. 즉 유형별 독해 풀 때 처음부터 풀면은 자릿수 독해 교재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유형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풀어보고 남는 시간에 나머지 유형을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 독해 풀 때 시간적으로 풀지 말자. 일단은 만약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시간적으로 풀어도 상관없죠. 빨리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런 수험생들이 계세요. 대학교 편입을 뭐 상위권 학교로 편입 영어를 공부해본 경험이 있거나 수능 때 외국어 영어 1등급 나온 경험이 있거나 또는 영어 영문학과 졸업하거나 이런 수험생들은 그냥 빨리빨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거의 다 되는데, 일반 수험생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속독은 나중에 뭐 기출을 풀 때 실제 25문제로 구성된 문제 풀 때 하시고요. 자이스토리 같이 유형별 독해에서는 속독하지 마시고 내용 파악 위주로 공부하세요. 실제 시험에서도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중요한데 그냥 속독만 연습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빠르게 읽느라고 감독해를 하고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글을 읽다 보면 중요 내용 같은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같은 거 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최대한 내용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을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너무 오래 잡지 마시고요. 또는 답을 바로 보거나 바로 해석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해주세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한다. 대신에 앞뒤 문맥에서도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표시를 해줘가지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된 부분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걸 한번 유추하는 거죠. 이게 실전이에요.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정답의 근거는 분명히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지문 안에서 뭐 재진수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수험생분이 독해를 자주 틀려요. 만약 본인이 선별한 보기양이 다 오답이라고 할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석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빨리 읽느라고 내용파를 놓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반드시 찾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답은 또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피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입견, 편견, 상식은 다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만 근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독해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독해 노트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유의할 점은 유형별 독해할 때 또는 나중에 뭐 기출을 풀 때는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풀 당시에는요. 왜냐면 우리의 취지는 독해를 풀 때는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유추해가지고 맞추는 게 목표이지 막 문부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 구조 분석은 구문 독해에서는 열심히 따져야 돼요. 해석 정확히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유형별 독해에서는 따지지 말자.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그 문장을 따로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참고로 유형별 독해 풀 때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해설 보고 다시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독해 노트 모아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수험생들 종종 글을 읽다 보면은 독해를 이렇게 잘 읽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잘 아는 문장 구조 위주로 독해집이 나온 경우고요. 또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잘 안 읽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평상시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독해 지구에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독해 노트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해에서 모르는 어휘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런 어휘들을. 그리고 이런 어휘들은 자투리 시간에 많이 보세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수능 어휘처럼 이런 교재를 잘 봐주시고요. 저 법원지 준비하는데 공무원 영단어 안 봐도 되나요? 공무원 영단어 볼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독해 위주니까 차라리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시고 거기서도 공무원 단어도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투리 시간 봅시다. 타과목 공부하면서도 앞에 5분씩 넣어도 좋고요. 그리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법원직은 워낙 과목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공부를 못해요. 하루에 2시간 꾸준히 고정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집에 갈 때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심지어 잠자기 전에도 보세요. 그럼 잠 잘 오실 거예요. 특히 잠자기 전에 보시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격이 장기격이 바뀐다고 하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의 독해가 끝나시면은 나중에는 법원지 기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할 수 있다님. 선생님, 패스 시점 연문법 5로 7일로 잡아서 1회독 한번 해봤는데요. 하루에 진도별은 16포인트씩, 랜덤 문제는 6시 3개씩 푸는데 시간이 4시간 걸립니다. 앞부분은 쉽던데 유형 3, 4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4일 1회독으로 잡아서 약 2시간씩 공부하는 게 좋겠죠? 저는 문법은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다른 영역이 밀릴 수가 있고요. 영어가 다들 이제 보통 투자하는 시간 다 다르겠지만 한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은 꾸준히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은 꾸준히 어휘를 암기해 주시고요. 1시간은 문법, 그리고 30분은 구문 독해. 대신 구문 독해는 2회독 정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되세요. 어차피 우리가 독해 노트에다 모르는 문장들 다 모아 놓을 거니까 그걸로 자투리 시간 계속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시간 30분은 유형별 독해.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문법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같이 하시기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또 실력도 향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형별 독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독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어휘랑도 겹치고, 독해 안에 어법이 있으니까 문장 안에 이 문법하고 겹치고요. 또 독해 문장 안에 구문도 있기 때문에 구문하고 겹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구문 독해는 이해도 끝나면은 유형별 독해나 문법을 좀 더 늘리시 바라요. 특히 유형별 독해를 좀 늘리시기 좋아요. 시험은 결국 영어 싸움이니까, 독해 싸움이니까. 자, 토끼관리님께서 유형이랑 문제 난이도는 수능이랑 공무원에 약간 다르지 않나요? 자, 수능과 공무원,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른데요. 수능 독해, 그리고 공무원 독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능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많잖아요. 다지문이고, 또 수능 독해 같은 경우는 장지문도 많죠. 그 수능 독해는 추상적인 지문도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오답도 많아요. 매력적인 보기양. 그래서 보기양에서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수능은 독해 같은 경우는 다지문이고 또 장지문이고 추상적인 지문도 있고 매력적인 보기양도 많아가지고 문제를 다 읽고 풀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시험은 리딩 스킬이 많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공무원 독해 같은 경우는 10지문이 이제 보통 독해 지문이잖아요. 뭐 10지문에서 11지문. 소방 같은 경우는 뭐 11지문도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장지문이 아니라 저희는 거의 중지문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추상적인 지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제 관련된 지문 같은 건 좀 나올 때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건 풀고 나서 경제 관련된 용어 같은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빠르게 속독하면서 내용 파악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속독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유형의 독해 풀 때 뭐 속독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선생님, 속독 안 하면 나중에 속독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기초 어휘, 기초 문법, 구문 독해에서 일단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걸 다 배우고, 또 구문 독해에서 지도치게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도 하고 있고요. 또 유형별 독해에서는 뭐 유형별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앞뒤 부분을 통해서 유추하는 연습, 또 답의 근거 찾고 매력적인 오답 피하는 연습,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만드셔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도 하고 독해 어휘 노트 자투리 시간에 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당연히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하시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지 속도과 내용 파악 둘 다 수험생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빨리 읽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감독회를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 해석을 시켜보면요, 갑으로 해석하니까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또 왜 그렇게 해석하냐 물어보면은 제대로 업보 모르니까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 독해는 오히려 수능 독해보다는 해볼만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휘랑 문법이 워낙 어려우니까, 또 20문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능 간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다음에 수빈님 거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패스 실전 영문법 5가 3회독 끝나고, 진짜 고생하셨네요. 곧 4회독 들어가는데 해독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법은 기출 문제 푸는 것처럼 삭제하면서 양을 줄일 수 없을까요? 줄일 수 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를 풀 때 진도별 해시체크 111과 그리고 랜덤형 예습문제 444로 나뉘는데요. 진도별 해시체크 111은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랜덤형 예습문제 444는 랜덤 문제를 푸는 연습이었죠. 일단은 이 진도별 해시체크 111 1회독 할 때는 이론과 포인트는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래 걸리고 이해 위주로만 보세요. 암기는 다음 회독 때 볼 거니까. 그리고 문제 풀 때요, 보통 수험생들이 영어를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론과 포인트를 암기하고 문제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면은 강사죠. 수험생이 아니죠. 수험생들은 여러 번 봐도 되니까 일단은 풀고 틀리세요. 적용 연습을 하고 대신에 해설을 보고 간단히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는 거예요. 단어별 문제는 문법 포인트별로 적용 연습을 하시고 출제 포인트 적는 겁니다. 이렇게 1회도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2회도 갈 때는 경찰과 소방수험생들은 진도별 해시체크 111만 계속 여러 번 반복해도 봐도 돼요.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은 바로 랜덤형 예습문제 444에 들어가는 거죠. 랜덤 문제 많이 틀릴 거예요. 틀린다는 거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면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거예요. 랜덤 문제 풀고 마찬가지로 출제 포인트 적으세요. 그 다음에 너무 랜덤 문제 풀다 보면은 지식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40분은 랜덤형 예습문제 444 풀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진도별 해시체크 111을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도별 해시체크 111은 현장 갈 때까지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복습하실 때 이론과 포인트는 암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풀면서 이제 안 봐도 되겠다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아는 문제는 다 삭제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위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포인트는 매일매일 볼 거예요. 계속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는 문제 계속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요 교재만 보세요. 다른 교재 보지 마세요. 이 교재에서 만약 커버가 안 된다면 다른 교재를 봐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 교재 말고도 영어 연도별 기출 풀 거니까 문법은 굳이 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포인트는 계속 나눠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계속 아는 것은 지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12님 한번 질문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찰 2차 목표로 준비 중인 경시생입니다. 경성시 수능 영단어 외우고 있는데요. 1회독은 몇 개월 안에 끝내야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복화 익스트리 2.0 하면 이것도 몇 개월 안에 1회독 목표를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사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휘는 저는 1시간 정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먼저 1회독은요. 본인이 한 2, 3일 정도 1시간 동안 외워보세요. 그러면 어휘 개수가 나올 거예요. 누군가는 뭐 100개도 돼 있고 누군가는 150개도 돼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어휘 개수 정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보셔가지고 1회독 완강을 하세요. 이게 목표입니다. 물론 어휘를 완벽하게 1회독 할 때는 다 못 외울 수 있어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1회 독을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제어 위주로만 보세요. 뭐 파생어나 동의 같은 건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이제 이해독을 할 때는 그것도 한번 봤던 단어를 다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서는 어휘 개수를 좀 더 늘리세요. 그리고 아는 단어는 삭제하세요. 그리고 3회독도 마찬가지로 어휘 개수를 늘리고 계속 아는 단어는 삭제하고, 만약에 뭐 파생어나 동의어나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 거, 그건 개개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개수를 늘리시면서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수능 어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으로 많은 지문에서 볼 단어들이라서 계속 꾸준히 보시고, 만약 못 외우는 단어가 있으면 그건 눈으로라도 보세요. 일단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고요. 대신 공무원 어휘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철자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복화 이스트 2.0처럼 어원이 좀 잘 나와 있는 교재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영준님 건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어느 단계에서 만드나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우리 수험생들이 지문을 이제 독해 지문을 풀면서 아마 모르는 어휘들이 많을 거예요. 그 모르는 어휘들의 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도별 기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여요. 그래서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구문 독해 빠르게 만드실 분들은 구문 독해 들어가는 단계부터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형별 독해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시행처별 기출,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 계속 정리할 거고요.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뭐 동형 모의사 풀면서도 모르는 단어들 정리할 겁니다. 특히 어휘랑 생활영어에서도 정리를 해주세요.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 풀다 보면은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 모의고사에서요. 그럼 복용에서도 모르는 단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다 정리하세요. 그럼 나왔던 단어들이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드시고 이거를 자투리 시간에 보는 게 중요해요. 자투리 시간 아까 말했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뭐 타가문 공부하면서도 앞에 오브씩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전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요, 하루에 한 60분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주로 보던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책상에 막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요. 포스트잇으로 앞에 노트 펴놓고 뭐 한국사 공부하다 보는 방법도 있고, 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뭐 작은 이 화이트보드 칠판터 사가지고 이게 딱 걸어놓고 모르는 거 적어놓고 자주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조영준님 질문 받아볼게요. 복화 이스트림이랑 이동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랑 어떤 게 컴팩하죠? 컴팩트한 거는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예요. 근데 둘이 컨셉이 아예 달라요. 복화 이스트리 2.0은 사전식 교재예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어원이 잘 나와 있고 연삭법도 잘 나와 있어요. 양도 많이 줄었어요. 이전 복화 이스트림에 비해서요. 반대로 이동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는 인강을 보라는 거예요. 인강인데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하시고요. 대신에 이동기 선생님께서 시간 잘 나오는 어휘랑 생활영어 위주로 정리를 해줍니다. 대신 복화 이스트리 2.0은 생활영어 따로 있진 않아요. 따로 별도의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나중에 기출을 풀면서 생활영어 따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전식 교재를 보실 분들은 복화 이스트리 2.0을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빠르게 어휘랑 생활영어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주는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동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나 제 무료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인강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독을 해주기 때문에, 반복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연준님 질문 계속 보시면요, 어떤 게 컴팩트하죠? 같은 질문이고요. 자,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님께서, 선생님 1타 강사라고 해서 문제집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문제집 좋은 것과 1타 강사는 별개죠. 또 1타 강사라는 게 워낙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매일 이동기 선생님이 하프 1년 가까이 풀면서
감만 유지하고 나름 영어를 잘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추천대로 패스 시점 문법 5를 보면서 문법 문제 선택지 보면서 여러 가지 오답 유형이 나오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집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교재는 패스 시점 문법 5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는 안 떠요. 마케팅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강사님들 교재는 포인트 단원별 포인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문제가 너무 기출 문제 다 따와가지고 기출 문제를 결국 풀려면은 우리가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뒤에 있는 문법 파트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섞여요. 근데 신설 선생님 교재는 관련된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적용되니까 풀고 나면 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재는 풀면 남는 교재. 아,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안 좋은 교재는 계속 풀면서 섞이는 교재입니다. 자, 저한테는 너무 좋은 문제집인 것 같아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중에 유명 강사분들의 인강을 들었는데, 영어 인강을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 추천 교재를 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추천 교재는 거의 다 1위 교재예요. 중앙연문법 3.8배째 3학년, 중학교 교재에서 1위, 그리고 천인문 기본편, 수능에서 구문독해 교재 1위, 그리고 자이트 독해 교재, 수능에서 유형문 독해 교재 1위고요. 패스 시점 연법 5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 만든 교재 1위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연도별 기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어 강사님들은 1년 과정이라서 중간에 이제 뒤에 가면은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막 어려운 몇 배째 만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좌절감을 줘요. 그리고 계속 인강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영어 강사님들의 OT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다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어는 진짜 풀어봐야 돼요, 결국은요. 강의를 잘 들어서 영어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면 사실 영어를 못하실 분들이 없어야 돼요. 다들 스타 강사의 강의를 1년 동안 프리패스로 듣기 때문에요. 근데 대다수가 영어 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프리패스로 인강을 들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순 영어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요. 영어는 틀려주니까 진짜 풀어봐야 되거든요. 틀리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걸 보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강 듣다 보면은 계속 나는 이 강사분의 인강 들었으니까 영어 점수 잘 나오겠지. 순 공부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도 문제가 뭐냐면 1년 과정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수업 나갈 때 진도 빼입에 바빠요. 안단 전제는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이야 본인이 약한 부분 위주로 인강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애지당초 잘하시는 분들은 아예 인강을 안 보죠. 어차피 해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못하는 분들이에요. 못하는 분들은 강사님의 퀄리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앞단계 과정도 제대로 연습이 안 되는데 계속 어려운 문제 풀면서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영어 강사분들의 인강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저는 제 독학 쿼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토끼관리님께서 수능에서 넘어온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훈 선생님이나 이충호 선생님 같은 경우. 저는 수능에서 넘어온 선생님들 때문에 공무원 영어 쿼리가 그나마 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심우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심우철 선생님 오기 전까지는 공무원 강사분들 보면은 뭐 구문독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영어 교재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심우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학생들 눈높이를 맞추려고 해가지고 계속 쿼리를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강사분들마다 다들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사분들의 장단점을 알고서 공부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강사분들의 교재 중에서 좋은 교재 있으면 활용을 하시되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할 생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시면 여기서 기반이 잡혔다는 거는 어휘, 문법, 구문이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돼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 공부 시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독학으로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설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 선생님들 오고 나서는 공무원 영어 커리가 좀 더 체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더 크잖아요. 자, 다음에 조영준님께서 할 수 있다님, 제가 패스지점 연법 5 이제 곧 들어가는데 독학할 만 하셨나요? 패스지점 연법 5를 독학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중앙연문법 3.8배째랑 생기초 문법이 좀 제대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할만해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독학을 많이 해서 효과를 많이 봤고요. 자, 그럼 국가직 구구시험 언제로 예상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거는 고사장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구구 외도 7급 그리고 소방, 경찰,
토익,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 모든 게 다 밀렸는데 문제는 학교 고사양이 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들 지금 계약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뭐 많은 시험이 다 같은 날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순차적으로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시험 밀린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거죠. 되게 불안하고 환경도 바뀌고요. 그런데 이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수험생의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꾸준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각각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험 날짜는 어차피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일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영준님께서 영어도 타가목 기출 풀듯이 양 줄여가며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 소개 중에 다 양 줄이는 거죠. 제 독학커리가 지금 소방경찰은 4개월에서 거의 5개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이미 그냥 공무원 영어 강습도 1년 과정인데 제가 이미 줄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 수능 어휘 그리고 공무원 어휘 위주로 보시면 되고, 부족한 거는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들면 되고요. 그럼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문법 단단히 공부하시고 뭐 중한 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 같은 거 푸시고, 그다음 저는 필수 시절 연법 5만 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이미 줄여준 거죠. 근데 일반 영어 강사분들은 막 어려운 몇 백제 계속 만들어가지고 양을 늘려주죠. 그러면은 섞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과목이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양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구분 독해는 저는 그냥 천인문만 보라고 하죠. 천인문 기본편.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뭐 중급 구분 독해 교재 보셔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독해 노트를 만들면은 여기서 어려운 문장들은 계속 문장 구조 분석 할 거니까 이게 중급 구분 독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유형별 독해도 자이스토리 보라고 하잖아요. 자이스토리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자이스 독해를 뭐 많이 풀 필요는 없고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완성, 실전. 아,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 독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있잖아요. 경찰관 소방수험생분들은 자, 영어 연도별 기출 풀 때 일단 소방직 수험생분들은 3개월 전에 기출이 답이다 소방 영어편 푸시고, 2개월 전에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 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은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푸시면 되고요. 최소 경찰 영어편까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영어가 지금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반대로 경찰직 수험생분들은 한 2달 남겨놓고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그냥 어설픈 경찰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보다는 그냥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푸세요. 기출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포인트는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학생들은 기출이 답이다 교재를 푸는 게 아니라 신성희 선생님이나 또는 요즘에 교재 리뷰해보니까 해커스 교재가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셔야 합니다. 2019년도부터 2010년도. 선생님 2014년도부터 2010년도 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지금 유형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요, 직렬이 상당히 많아요. 9급 수험생분들은 좀 쉬운 직렬은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제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요. 지금 해가 떠가지고 아침 광경이 멋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풀면은 이제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그 다음에 기상직도 있고, 국회 9급은 좀 평이에요. 근데 국회 8급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법원 서기부, 거의 독해 위주죠.
저는 생각했을 때 구급 수험생들은 사회복지 교육했는지 9급, 9까지 집안일 서울시까지 최대한 푸시고요. 7급까지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7급을 풀면은 우리가 시험 보는 9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9까지 집안일 서울시 9급이 안만 어렵게 나오더라도 7급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다 푸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미 줄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양을 줄이고 있죠. 왜? 타목도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영어 강습의 쿼리는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진도표에 바쁘고 계속 어려운 과정 제시하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풀어봤는데 다들 어려운 과정을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해만 해도 어려운 교재로 괜히 잘 못 읽는데 막 3지문에서 5지문 보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풀 수 있는 교재로요 하루 10지문 푸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는 큽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도별 기초로 충분해요. 그거는요. 자, 할 수 있다는 님께서 문법 기본 잡혀 있으면 독학할 만합니다. 그렇죠. 패스 시점 연법 5 독학할 만하다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패스 시점 연법 5가 독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중 강사분들의 그냥 이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패스 시점 연법 5를 활용해 보세요. 자, 다음에 부산 장도님께서 물 한 잔 마실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질문입니다. 지금 경찰직 준비하고 있고요. 하루에 1개년 연도별 문법부터 기출 포인트 잡고 해당 파트 패스 시점 문법 5로 같이 부르는 중인데 혹시 기출 보고 패스 5 따로 보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직 수험생들은요, 패스 시점 연법 5 교재를 활용한다면요, 진도별 시체크 112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이론과 포인트 꾸준히 1회도 끝났으면은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는 계속 푸는 연습 하시면서 출제 포인트 적기로 했잖아요. 적용 연습하시고 그다음 출제 포인트 적고요. 그리고 아는 문제는 다 삭제하세요. 그래서 계속 보시고요. 경찰 연도별 기출은요, 한 201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2007년도, 2006년도는 잘 교재에 없는데요. 경찰 카페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를 싹 다 정리해보세요. A4 용지로. 그러면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계속 나와요.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경찰 문법 포인트만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경찰 영어 문법이 어려워지고, 경찰 영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공무원 문법 포인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 경찰 영어 기출에서 연도별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 나오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별 시체크 111을 계속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자이스토리 독해 완성이랑 기본이랑 차이가 큰가요? 예, 난이도가 좀 다른데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은 고등학교 1학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평가원 문제, 그리고 완성편은 고2, 실전편은 고3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면 되는데 기본이나 완성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영어 연도별 기초에서 풀면 돼요. 워낙 자체가 많아요. 한 500제 정도 돼요, 문제가. 그래서 자유수 독해 풀 때는 자신 실력에 맞는 교재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마산 김가수님께서, 자, 내년 목표로 경찰 준비 중입니다. 다른 과목 기본서는 학원에서 이해도 한 상태인데 그렇게 해도 아는 것이 없는 느낌이다. 맞아요. 원래 그래요. 자, 일단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모른다고 해야 하는 말인 것 같네요. 기출 돌리고 싶어서 기출은 다 구매하였는데 영어 때문에 다른 건 손도 못 대고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영어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영어 안 되면 어차피 떨어진다 생각해서 수능 단어부터 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법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법과목도 보통 뭐 기본, 심화 또는 어떤 학원은 막 올인원으로 강의 나가는 학원도 있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마무리 있는 학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고 할게요. 보통 기본, 심화, 기출 1도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강을 빨리 듣고, 이건 인강 듣는 학생들이에요. 인강을 1회독 하시고 강사님 말하는 중요한 걸 필기를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과 심화의 중요한 내용은 어차피 기출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법과목 기출 교재도 이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출을 한번 끝나고 나면요, 당연히 남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래요. 대신에 기출 이해도부터는 단원별로, 이제 이때부터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단원별로 기출 범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항,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보자고 했죠. 그래서 OS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딱 선지를 보고서 바로바로 이 맞는지 틀린지만 선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제가 삭제하자고 했죠. 삭제하고 소거하고, 그래야지 다음 해도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지금 안다고 치우는데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어떡하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것은 그냥 다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것은 추후에 회독하면서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해설이 잘 나와 있는 교재는 그걸 기본서처럼 보세요. 많은 수험생분들, 강사분들이 기본서 제대로 찾고 기출 풀려고 할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지금 1년 안에 합격하는 거지, 뭐 2, 3년 걸리면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5과목을 돌리려면, 5과목 1년 안에 합격하려면 기본 기출 심화는 빨리 나가시고요. 기출도 못 풀면 풀지 마시고 인간 듣고 필기하고 적고 나중에 암기를 해주세요. 아, 선생님 그래도 풀어보는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을 때 푸는 거죠. 뭐 재시생분들은 전에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기출 풀 수 있는데 초시생은 잘 못 풀어요. 그리고 기출을 이렇게 해독하고 암기하시고 나서 모의고사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해독 돌리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과정이 있으면 마무리 과정 들으세요. 정리가 되니까. 종종 국어 같은 경우는 막 기수직 같은 직렬, 이런 과목은 전공 과목이 있어가지고 기출이 양이 많지 않거나 마무리가 없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직렬 같은 거는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서를 마무리처럼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웬만한 다른 직렬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기출도 잘 나와 있고 마무리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공무원 시험이 참 좋은 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서 또는 기본서랑 기출 또는 기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계속 해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 과정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경찰 학원들의 모의고사가 좋지 않은 게, 첫 번째 해설을 안 주는 학원도 많죠. 공포 마케팅이죠. 학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계속 모의고사 과정에서 해설을 안 주고, 그럼 학생들 잘 모르는 학생은 또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모의고사 보면은 다 기출 다 짜집게예요, 보통은. 그래서 기출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저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전 연습은 뭐 과목별 푸는 순서, 앞에서 말했듯이 과목은 그냥 원래 순서대로 푸세요. 뭐 영어 과목을 제일 앞에 놓는다 하더라도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뒤에 영어에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뒤에 풀 수 있는 다른 과목 시간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고, 영어가 약해가지고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는다 하더라도 앞에 뭐 형법이든 뭐 한국사는 뭔가 어렵게 나오면은 그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영어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푸는 순서대로 풀 때 대신에 어려운 문제,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2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단원별 기출 계속 여러 번 해석하면서 시험장 하기 전까지 계속 볼 건데, 그럼 기출에서 포인트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세모 표시가 넘어가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풀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10번, 12번, 14번, 16번 계속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맞출 수 있는 틀린 건 반성하시고 암기하시고 약점 체크하시고요. 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는 빨리빨리 틀리고 암기해주세요. 이런 연습을 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기출을 계속 회독하는 거예요. 기출을 계속 보면서 삭제 작업하시고 마무리 본 거 있으면 마무리해서 암기해주면 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연습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 해독이 중요합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모의고사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기출 해독하는 것 때문에 모의고사 푸는 양이 적다면요, 모의고사는 만약에 다 못 풀면요 그냥 다 쫓고 읽으세요. 아, 선생님 모의고사 해설 안 준다면서요?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사서 풀어도 되고 실제 모의고사 해서 나오는 거 사서 풀어도 되죠. 학원들 상술에 너무 속지 마세요. 일단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만 하고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합격생분들이나 막 주위에서, 야, 영어 초반에 자꾸 해야 돼. 영어 자꾸 타과목 들어가. 이런, 조언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저도 초반에 영어 강의했을 때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영어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08스 클래스 운영하면서 제가 정답을 싹 다 관리해보니까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가 초반에 집중해서 잡을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럼 지금 영어를 누가 못할까요? 다들 스타 강사의 프리패스, 인강을 1년 내내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과정이 좋지가 않고, 커리가 좋지 않고, 진도배에 바빠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시행착오이 뭐냐면, 영어를 못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영어는 영어대로 늦어졌고, 그리고 타과목은 아예 늦어진 거예요. 영어 말고 타과목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하루에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잡고 꾸준히 고정해서 차근차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과목을 빠르게 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 거 444수법 체크해 보시면은 5과목 빠르게 들어가서 하루에 3과목씩 공부하라고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차근차근. 하여튼 다른 과목은 기출까지 빨리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세요. 영어만 하지 마세요. 영어만 한다고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끔씩 완전 생기초인 학생들 있어요. 뭐 ABCD밖에 모르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한두 달은 영어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영어랑 타과목을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5과목을 지금 1년 안에 학교점 만들어야 되지 지금 영어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듀크 알님께서 아까 모의고사 푸는 순서에서 영어 무조건 마지막입니다. 근데 영어는 마지막에 풀면은 뭐냐면 앞에 타과목이 뭔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 타과목에서 시간 많이 뺏기고 영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목 순서대로 대신 어려운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자. 다 풀고 다시 돌아오자. 자, 그리고 듀크 알님께서 선생님 혹시 소방직 준비생인데 가산점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직은 경찰은요, 가산점 거의 다 따면서 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산 자격증 같은 게 이제 21년부터 없어지잖아요. 근데 소방직 학생들은 다 따고 합니다. 그래서, 자, 조영준 님도 영어 나중에 풀면 전 불안할 것 같은데, 영어는 앞에 타과목이 어렵게 나오면은 마지막에 풀면 좀 위험해요. 그리고 가산점 제시생은 무조건 따셈. 자, 그래서 가산점 얘기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월 5일날 유튜브 라이브 수험 선당 했는데 중간에 화면이 켜져지면서 제 유튜브 그 스피커 소음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 줄여가지고 그때 이제 소음이 나가지고 답변을 그때 못 들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평상시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 상담 솔루션 23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월요일 아침 새벽 6시 39분인데요. 다들 오늘부터 열공해보자.